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험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산모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죠. 도대체 이 태아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좋은가요? 오늘은 이 질문에 정답을 드릴 수 있는 비교 설계를 준비했습니다. 태아보험을 꼼꼼하게 비교해서요, 가장 상품성이 뛰어난 설계안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태아보험은 자주 여러분 보장이 바뀌고요, 보험사마다 인수기준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비교하시기가 좀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실제 청구 사례까지 조금 더해서 100점짜리 태아보험 설계안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보험료부터 알려드리면 시행 후 보험료는 월 36,730원입니다. 납입 부담은 낮추면서도 꼭 필요한 보장은 최대한 채워 넣어드렸는데요. 물론 특약들을 조금씩 상담하면서 빼면 보험료는 당연히 더 낮아질 수도 있고요, 추가를 하신다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기본 보장부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상해 후유장애 1억 구성입니다. 우리 신체의 거의 모든 부위가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체 손상으로 장애가 남는 경우에 비례 보장되는 특약입니다. 예를 들면 척추 압박골절이 돼서 15%의 후유장애가 남았다 하면 1억에 15%인 1,500만원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장애가 심해졌다 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도 있고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부위별로 각각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 특약은 여러분 보험료 대비 이렇게 효율이 좀 높기 때문에 꼭 넣어드리는 특약입니다. 다음은 납입면제 특약인데요, 암, 심혈관, 뇌혈관 같은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다면 그 시점부터 보험료는 면제되고 보장은 만기까지 쭉 유지되는 특약입니다. 보험료 지원 특약도 있는데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등의 유사암 진단을 받았다 하면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약이에요. 상해 특약 같은 경우는 과하지 않게 꼭 필요한 부분만 구성해 추가해 드렸습니다. 골절 진단 같은 경우는 골절 진단 30만원과 치아 파절 제외 골절 진단 20만원, 이렇게 두 가지로 설정을 해드렸어요. 만약에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팔에 실금이 갔다 하면 각각 30만원, 20만원에서 해서 50만원 지급받을 수 있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예를 들어서 치아가 파절됐다 그러면 30만원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또 화상 진단비 50만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시에 지급됩니다. 얕은 화상은 보장에서 제외되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실제로 꽤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특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넣어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해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1에서 180일까지, 그리고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 1인실 입원들까지 같이 구성해 넣어드렸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친 아이가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추가를 해드린 부분입니다. 상해 흉터 성형 수술비도 넣어드렸는데요, 눈 주변이나 얼굴, 안면은 1cm당 30만원, 팔이나 다리는 1cm당 15만원까지 보장되는 특약입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신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얼굴에 봉합한 수술을 받아서 청구를 해드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구성에 넣어드리는 특약입니다. 다음은 질병 보장입니다. 질병 후유장애 담보는 5천만원 구성해드렸는데요, 성인보험들을 가입할 때는 이 질병 후유장애를 꼭 무조건 넣고 가입을 시켜드리거나 안내를 해드리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태아보험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선천적 장애, 예를 들어서 뇌성마비라든지 다운증후군, 사지결손 등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낮고 보장은 큰 담보라서 꼭 포함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이 후유장애를 빼고 가입하시는 산모님들은 거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소아암 보장, 암 보장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구성해 드렸는데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소아암 진단을 받았다 하면 진단만으로 1억 5천만원을 받을 수 있게 설계를 해드렸고요, 거기에 더해서 암주 치료비와 하이 클래스 암주 치료비에서도 4천만원이 지급돼서 총 1억 9천만원을 암보장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항암 약물이나 방사선을 받게 된다면 거기서도 1,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암 진단을 받아서 치료했을 때 받을 수 있게 넣어드렸어요. 아이 보험인데 암보장을 이렇게까지 많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건데요, 당연히 만약을 위해서 대비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0세부터 14세 이하의 암 발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니까 1위가 백혈병이고, 2위가 뇌 및 중추신경계, 그리고 3위가 비호직힌 림프종들이 있어요. 이런 소아암들 치료가 마음 아프게도 여러분 한두 달 이렇게 금방 치료하고 금방 끝나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치료가 아무래도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길 수가 있고, 암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나중에 재발이나 전이도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거란 말이죠. 이때 이렇게 넉넉하게 암보장이 있다 하면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부족함 없이 이런 최신 치료들 비싸더라도 충분하게 받게 해줄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암보장에 재진단암 진단비까지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2년 후에 암세포가 아직 남아서 잔존에 있다 하면 재진단암으로 2년마다 1,000만원씩 총 4번 4천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세팅을 해드렸어요. 암보장을 정말 확실하게 커버해드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뇌혈관 심장
질환 보장 같은 경우는 성인보험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성인보험에는 뇌졸중 요즘에 잘 안 넣어드리긴 하는데 아이 태아보험에서는 뇌졸중과 뇌혈관 진단을 같이 넣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신생아 뇌출혈 진단 시에 이 뇌졸중 진단담보와 뇌혈관 진단담보 양쪽에서 각각 20%씩 총 800만 원이 보장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에 넣어드린 거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2천만 원 같이 구성을 넣어드렸습니다. 30세 이전에 아이가 무슨 심장 관련 진단을 받을 일이 있겠냐,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이 가끔 있으신데, 그래서 이걸 넣었다는 개념보다는요, 나중에 이제 30세 만기가 됐는데 보험가입이 안 된다 그러면 계약전화 이용해서 보장을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때 충분히 써먹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넣어드린 특약입니다. 그 외에 구성에 넣어드린 특약들을 살펴보면요, 뇌성마비 진단비 2천만 원, 수족구 진단비, 로타 바이러스나 RSV 감염 진단비 등이 있는데요. 전염성이 커서 여러분, 어린이집에서 한 아이만 걸려도 줄줄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험료가 조금 높아요, 이 수족구 진단비 같은 경우는. 그런데 환절기 때마다 저한테 매년마다 문의가 많이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좀 일단 처음에 넣어드렸고, 나중에 필요 없으면 좀 빼시더라도 처음에 넣어주는 거 좀 요즘에는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막상 우리 아이가 수족구인데, 어린이집에서 수족구 얼마 왔단 말이에요. 이제 저한테 전화 와서 우리 애기 태아보험에 수족구 진단비 있나요? 했는데 수족구 진단비 없다. 그러면 아쉬워하시는 이런 부모님들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태아보험을 상담해 드릴 때 항상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드리는 질병 입원 일당 특약들입니다. 질병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하루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좀 최대로 구성을 해 드렸는데요. 일반 병실이 1에서 30일까지 만원, 1에서 180일까지 5만원, 종합병원 1인실 1일당 4만원, 상급병원 1인실 하루당 20만원까지 추가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여기서 굳이 1인실 입원까지 추가를 해야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첫째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넣는 거에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갈 일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 막상 병원 가서 아이를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병실이 막 남아돌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넉넉치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원해야 된다고 하니까 1인실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인실이나 흑실 같은 경우는 물론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긴 한데 일부만 보장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제 고객님들이나 이미 이제 가입을 해서 아이가 입원한 부모님들 보면 실손보험에서 1인실이나 흑실 같은 경우는 기준병실 차액의 50%를 1일 10만원 한도로 보장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1인실 하루 입원비가 50만원이고 기준병실이 6만원이다. 그러면 50만원에서 6만원을 뺀 차액, 그럼 44만원이죠. 그 44만원에 50%, 22만원, 거기에서 10만원을 보장한다는 소리. 그리고 보험료도 여러분 넣어드린 이유가 하루에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 대비 보험료도 엄청 저렴하게 넣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를 해드리고 있는 특약입니다. 그리고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 저체중압 특약도 함께 넣어서 출산 직후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구성도 꼼꼼하게 해드렸는데요, 질병수술담보, 그리고 질병 1에서 5종 수술담보, 선천질환 관련 수술담보, 그리고 침장시술, 개용 침장수술 담보들도 포함해서 넣어드린 설계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탈장수술을 했다 하면 최대 150만원까지 중복 보장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를 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8대 장애 진단비하고 선천장애 출생담보도 빠짐없이 구성을 해드렸고요. 이걸 왜 넣어드렸냐면, 언어치료 같은 경우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 부모님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예요.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 저하고 정말 자주 연락을 하게 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보험 가입 이후에도 책임지고 보험 청구를 도와줄 수 있는 설계사인지를 따져보고 준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 고객분들 중에서도 보장이 누락돼서 빠지는 경우들이 발생해서 찾아드렸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가입은 하는 것보다는 관리, 나중에 또 보험금 청구를 어떻게 같이 도와주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아보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여러분의 보험 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거나 위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보험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